지난달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박정희 동상 건립 관련 조례를 두고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조례 폐지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2~3개월 안에 시민 2만 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대구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가 다시금 꺾였습니다. 건설업 경기도 여전히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의 신원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 중 18명이 중국과 라오스 등 외국에서 온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이주 인권단체와 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이번 화재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음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됐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의 노동자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하고 위험의 하청화, 외주화, 이주화는 계속적인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주 노동자 산업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다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안전 대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산업재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이런 것을 촉구하고자.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의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검수, 패키징 이런 과정에 대한 파견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화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하지 않았는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좀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서 도급 제대로 된 그런 인력 체계 하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만약 이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비상구조인 건 알아야 되는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지 않도록 해달라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지난달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박정희 동상 건립 관련 조례를 두고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조례 폐지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2~3개월 안에 시민 2만 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면 대구시는 명확한 사업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등 2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려는 사업에 추진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에 이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주민조례 발안법을 보면 18세 이상 주민은 의회를 상대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유권자 총수의 150분의 1에 해당하는 시민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서명을 받아 조례 폐지를 청구하면 대구시의회는 1년 이내에 의결해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명 인원은 13,690명입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서명운동을 벌여 앞으로 2-3개월 안에 2만 명의 주민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독재, 친일, 노동 착취, 부정 축제, 이 역사의 판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우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오히려 역사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후대에서는 이런 인물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해야 될 대상이지 어떻게 기념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까?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와 더불어 박정희 동상 반대 2,000명 시민선언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여러 직접적 반대운동뿐만 아니라 주민감사 청구와 동상 건립 취소 소송 등 행정적인 운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사업 추진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광화문의 이수진양군 동상 크기가 6.2m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진양군 동상보다 커서 되겠냐? 그래서 6m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한 행정적 대응이다. 그대로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인 건립 저지 운동에 들어가면서 박정희 동상 건립과 관련된 첨예한 대립은 점점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대구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가 다시 꺾였습니다. 건설업 경기도 여전히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0개사를 상대로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기업 경기가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의 3분기 종합 경기 전망 BSI는 87로 지난 2분기보다 7포인트 하락했고 건설업은 여전히 기준치 100에 크게 못 미치는 60에 머물렀습니다. 주요 업종별로는 섬유 의류의 3분기 전망 BSI가 59에 그쳤고 회복세를 보이던 자동차 부품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109에서 98로 1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기계산업도 원가 상승과 매출 감소가 겹치면서 전분기보다 28포인트 하락한 78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수출기업의 전망 BSI는 100을 기록한 반면 내수기업 전망 BSI는 82에 그쳐 내수경기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건설업은 경기 선행지표인 공사 수주 건수와 공사 수주 금액이 전분기 대비 각 8포인트 감소하는 등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자재가격, 금융비용은 오르고 미분양은 쌓이면서 상당수 중소건설사들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 대상 제조업 중 65%가 상반기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고 건설업은 82%가 목표 수준을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반기 대내외 경영 리스크 요인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가장 많은 40.6%가 내수 소비 위축을 꼽았고 건설업은 신규 수주 감소가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 상인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 부채 증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어 하반기에는 민간 소비 회복 등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얼마 전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경북 일부 지역에서도 느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지진 대비 훈련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게 됐는데요.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재난 구호 훈련이 대구 적십자사에서 열렸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대구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고 놀란 시민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구호 임무를 맡은 대구 적십자사에는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긴급 상황이 전파됩니다. 이재민 발생 지역에 곧바로 적십자사의 긴급 재난 대응 차량이 도착합니다. 뒤이어 이재민 대피소가 차려지고 텐트도 설치됩니다. 재난 현장에 대한 정확한 피해 파악을 위해 재난 대응팀은 드론을 띄워 현장을 모니터링합니다. 대구 중구 남산동에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재난 구호 종합 훈련입니다. 훈련은 상황 전파부터 구호 활동, 긴급 의료 지원의 재난 심리 상담까지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지진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재난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4년 만에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적십자산은 어떻게 구호 활동을 펼칠지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함으로써 실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책임을 나누어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은 실제 현장에 투입될 요원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 대처를 적재적소에 맞게 잘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가끔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죠. 지난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 지진은 모두 8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구 공업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공업고등학교는 1925년 개교 이후 5만 5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자동차 기계과와 바이오화학과 등 6개 학과를 운영하면서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주도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구공고 부설 미래직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가공에서 물류까지 스마트 팩토리의 전 공정을 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 전체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과 자동 이송 로봇을 활용해 물류의 입고와 출고를 동시에 제어하는 기술도 가르쳐줍니다. 로봇이 정확하게 블럭을 집어 올리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것이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로봇이 블럭을 옮기는 위치가 전교에서 놀라웠고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좀 더 다양하고 심화된 로봇 제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용한 정보로 변환시키는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운영합니다. 코딩에 자신이 없었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코딩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해보는 것이 매우 신기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자동화 생산 공정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통합 운영 시스템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와 바이오화학 등의 과정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환경 속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최고가 되는 인재를 키워가겠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연간 90여 개 학급의 교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스마트 팩토리 제어 기술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구공업고등학교는 이러한 미래직업교육센터를 앞세워 미래 사회를 선도할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키우던 동물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현행법에 따라 동물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 도심에는 화장이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경북 또는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동식 화장차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실내 반려동물 공간입니다. 반려견 교육센터에 맡겨진 강아지들과 출장 등으로 견주가 강아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짧게 머무는 강아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견주들의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이 가족이고 그만큼 돌봄의 지극정성일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더욱 슬퍼지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매장은 불법으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가족이기도 하고 해서 화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화장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국 동물 장묘업체가 75군데에 불과하고 대구에는 동물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경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최근 수성구 의회에서는 반려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만큼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시범 사업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행법상 살펴보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차량입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요청한 장소로 이동해 애도의 시간을 갖고 염을 한 뒤 차량 내에 마련한 화장로로 사체를 옮깁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 유골을 수습하고 주인에게 인도합니다. 아까 절차를 보니까 사실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 신경 써서 꽃장식도 해주고 많이 신경 써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흡족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화장차를 운영하고 운행도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협조를 해야 해당 지역에서 화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협조가 안 되면 사체를 가지고 와서 화장을 하고 이후 요청자에게 다시 가져다 줘야 합니다. 화장이라고 하니까 혐오 시설로 생각을 하시고 민원 발생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식인데 사실상 이동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은 화장장에서의 화장이나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동물 화장장 역시 혐오 시설로 인식되다 보니 불법 화장, 불법 매장이 간혹 적발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맞이할 반려동물과의 이별 순간이 근심과 걱정, 불법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달서구가 내년 상반기 신축 청사로 이전하는 달서구 월성 1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지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으로 결정될 경우 후적지 활용 계획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성 1동 행정복지센터 매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공공시설 활용과 재정적인 여건을 모두 고려한 결과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달서구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이 매각을 검토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빼노인 복지관도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 또 상해 3동도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 좀 추진하고 있고 해서 또 하나 새로운 걸 지으면 또 새로운 걸 매각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성 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인근 조합로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 5층 규모의 1층은 주민센터로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되고 나머지 공간은 강의실이나 음악 연습실, 동아리실, 다목적 회의실과 같은 공동시설로 채워집니다. 월성 1동에는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어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신청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옮겨가면 그 후적지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매각이 검토되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월성 1동 동사무소가 조합로로 옮기기 때문에 그 후적지의 사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바로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바로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필요에 의해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적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꺾어놓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만회할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 지점에 올해 첫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 7km 지점에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치 이상 관찰되면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폭염으로 인해 수온이 올라가면서 유해 남조류 증식에 적합한 조건이 형성된 것이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대구시의 오염원 점검을 강화하고 취 정수장에는 정수 처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대구 지역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2급 법정 감염병인 백일해가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집계 결과 올해 들어 대구에서 발생한 백일해 환자는 총 73명으로 1년 전 같은 달 4명과 비교했을 때 18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환자 중 65명은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백일해는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전파력도 매우 강합니다. 대구에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245번째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일성침장의 이형원 대표로 이 대표는 주변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나눔을 통해 보답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문화 취약계층 1,500세대에 선풍기 각 한 대씩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총 6천만 원입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이 올 10월에 입영하는 각군 현역병을 오는 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모집 분야 관련 자격이나 학과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번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정부가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불법 파견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깨닫는 안전이 아니라 모두를 지키는 안전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